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집중력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3번 문제 그리고 24번 문제는요. 한 템포 안에 다 끝낼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가 나의 외교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조선은 명에 대한 가를 대외 관계의 기본의 틀로 삼아 명예, 정기적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사절을 파견하고 답례품을 받아왔다까지 끊읍시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알기 위해서는요. 조선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을 아셔야 돼요. 조선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은 바로 4대 교린입니다. 이 4대라는 것은요. 4대라는 것은 중국과 같은 큰 나라를 받들어 섬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조금 기분 나쁘지? 하지만 사실이야. 우리가 조선을 개창했을 때 당시 이성계도 원래는 이제 고려 때 우왕이랑 최영 장군이랑 뭐라 그랬어? 요동정벌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불가론을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 어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친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가 같습니다. 중국과 같은 큰 나라는 받들어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4대. 하지만 뒤에 오는 교리는 조금 달라요. 교리는 대표적으로 우리 일본이나 이제 유목민족이었던 따가닥 이동 생활했던 유목민족을 얘기하는 거야. 옆으로 조금 올까? 어디 가요? 옆으로 조금 봅시다. 이동관계를 이동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우리 조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렇지.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농경민족. 이지만 여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동을 했었다. 유목민족이었다. 그래서 우리 국경선을 자꾸 넘나들면서 노략질을 인삼는 거야. 그래서 일본과 여진한테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썼어. 매질 교자를 쓴 건데 우리가 친구 사이처럼 지냈다는 거거든. 근데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라 국가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조선 개국 이래에 이렇게 계속 얘네들이 만약에 선을 넘어? 그러면 너네 아주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할 거야 라고 하는 강경책이 있었고, 그리고 너무 이제 강경하게만 대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맨날 막 너네 너 손 넘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막 너무 강경하게만 하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주는 회유책이 있었다. 이 교린 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강경책과 회유책이 있다. 요거는 우리 중학교 때 되게 많이 배웠던 건데 기억나는 친구들 있다면 아주 멋져요.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에 대한 강경책으로는 뭐가 있었지? 우리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 4군 6진? 그건 여진이지. 쓰시마 섬에 이종무를 파견해가지고 쓰시마 섬을 토벌해요. 쓰시마 섬 정벌, 대마도, 이종무. 그리고 회유책으로는 우리가 이제 항구를 개항해가지고 이제 일본이랑도 교역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 거, 항구 개항. 자, 여진에 대한 강경책과 회유책. 으로는 구태여 적진 않아도 될 것 같아. 이제 우리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 세종대왕이 또 마찬가지로 4군 6진을 개척하죠. 4군은 어디야? 압록강, 6진은 두만강이야. 그래서 4군에는 최윤덕 장군이라든지, 그리고 6진에는 누가 있었어? 두만강 호랑이! 그렇지, 김종서가 있었죠.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고, 그럼 여진한테 어떤 우리가 회유책을 펼쳤을까요? 여진이랑 펼쳤던 회유책은 뭐 무역소를 설치한다든지, 이 무역소는 경성이랑 병원에 있었거든요. 이런 거 조금 알아주면 아주 좋겠지? 무역소를 설치했다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네 너무 이동하면서 살지 말고 그냥 정착하면서 농사 짓고 살아.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너네 지원해 줄게 라고 하는 회유책도 있었다라는 거. 자, 다시 우리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4대 하다가 왔어. 4대 선생님이 설명 조금 더 할게요. 조선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잖아. 솔직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국이 큰 나라라고 우리가 중국을 섬겨? 그건 조금 기분 나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조선의 입장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조선의 입장에서는요. 중국, 당시 명나라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아주 대국이자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었어요. 또한 조선의 정치 이념이었던 유교의 종주국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비롯한 문화의 선진국이었죠. 따라서 조선은 개국 초부터 정기적으로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인삼이라든지 아니면 모피라든지 모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선의 특산품으로 바치고 우리도 이제 받는 게 있었지. 우리도 당연히 뭐 비단이라든지 중국의 은이라든지 하는 선생님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야. 더 좋은 것들을 받아오는 우리 나름대로의 아주 신리를 추구하는 외교 정책이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4대 관계 오케이 이해해봤죠? 4대 외교는 이제 가는 4대야. 4대 외교는 당시 중국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외교 형식이었다. 또한 조선은 여진과의 우호를 도모하는 교린 정책을 펼쳤으며 일본에서도 교린 정책을 원칙으로 했다. 이 교린 정책에서 꼭 필요한 거 2가지 있다 그랬죠. 뭐예요? 첫 번째 강경책, 2번째 회유책이야. 이 2가지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선생님 눈이 좀 편해. 자, 넘어가 볼게요. 조공 책봉을 통해서 유지되었다. 맞고요. 자, 가의 일환으로 무역소를 설치하였다. 자, 이거 무역소 설치 어디라 그랬어요? 경성이랑 경원에 설치했었던 무역소는 여진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무역소는 땡. 자, 그리고 다음 회유책과 강경책이 병행되었다. 그렇죠. 교린 정책에는 꼭 2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나의 대표적인 회유책으로는 4군 육진개척이 있다. 회유책이 아니지. 야, 4군의 최윤덕, 육진의 김종서 얼마나 무서운데 이게 어떻게 회유책이 쭈쭈가 될 수 있어? 아니었죠. 그래서 이거는 X,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지요. 자, 바로 다음 문제 한번 내려가 볼게. 쭈쭈쭈. 얘들아, 그거 알아? 나이를 먹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은, 나이가 들면 혼잣말에 음을 붙인대.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 때쯤에는 혼잣말은 아니고 그냥 음을 중얼거린대. 선생님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나 봐. 좀 자꾸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자, 24번 갈게요. 자료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나라는 실로 명신종 황제의 은혜를 입어 임진왜란 때 나라가 이미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보존되고 백성이 거의 죽었다가 소생하였으니 우리나라 나무 한 그루와 풀 한 포기와 백성 터럭 하나하나에도 황제의 은혜가 미치는 바 아님이 없습니다. 그런즉 오늘날에 있어 원통, 분통해야 하는 자가 천하를 에헤이 참 진짜 천하를 들어도 누가 우리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송시열이. 이거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다는 거야. 임진왜란 때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보존되고 백성이 죽었다가 소생할 수 있었던 거는 누구 덕이야? 명나라 덕이야? 명나라 덕. 갑자기 명나라에 대한 얘기를 왜 해? 그리고 은혜가 미치는 바가 아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서 원통이 분통한 자가 천하를 들어도 우리만 하겠습니까? 명나라가 거의 지는 애야. 멸망이 가고 있어. 임진왜란 때 우리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리고 우리 임금도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싶었으나 너무 안타깝게 명나라랑 계속 전쟁하는 그 나라한테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어. 어떻게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뭐 일어났었지? 정묘우란 그리고 병자우란이 일어났잖아. 이건 북벌론이에요. 북벌론 나선 정벌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북벌론은 당연히 언제 때겠어? 얘들아, 임진왜란 언제 일어났지? 선조 때 일어났어. 선조 때. 그리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선 누구야? 왕위에서 폐위당하는 강해군이었지. 중립외교, 어느 나라랑 명과 후군과의 중립외교를 펼쳤지만 나중에는 왕위에서 폐위당한다. 그 다음엔
광해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은 북인이었고, 광해를 지지하지 않았던, 광해를 싫어하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광해를 싫어하던 사람들? 바로 서인과 남인 세력들이었어. 이 사람들은 싫어했지. 그래서 이 서인, 이 주도해가지고 왕위에 앉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인조 반정이 되는 인조야, 인조. 그리고 인조 때, 인조 두 번의 호란을 겪게 되죠. 정묘호란, 후금 때, 그리고 후금이란 나라의 국호를 청으로,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청나라 태종이야, 누르하치가 국호를 바꾸고 쳐들어오게 되는 게 바로 병자호란이었어요. 병자호란 때는 우리 인조가 남한산성까지 내려가지만 결국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삼대구 고들의 이마에 피가 흘렀다고 하는, 그건 진짜 피가 날 만큼 원통하다는 뜻이겠죠. 인조 때는 이렇게 두 번의 호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기분 나쁘지만 청나라를 황제로 섬기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광인 이 효종이 되는 인물은 특히나 강력하게 뭘 얘기하는 거야? 북벌을 얘기하게 되는 거야. 북쪽을 벌하자. 여기서 북쪽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청나라죠. 청나라를 벌해야 된다. 우리한테 이런 굴욕을 가져다 준 청나라는 벌해야 된다. 명나라, 우리 명나라도 얼마나 좋아했어. 명에 대한 의리를 되게 추구했는데 명나라까지 이렇게 하다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벌할 것이다. 흐하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효종이 이렇게 딱 들어가자 했는데 효종이 갑자기 이제 돌연 죽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북벌론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었죠. 특히나 이 북벌론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송시열,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송시열, 그리고 송중길, 이완 정도는 이름을 꼭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위에 썼어. 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이건 북벌론에 대한 얘기다. 자, 다시 그러면은 보기 한번 볼게요. 보기를 보니까 효종이 죽고 난 뒤 점점 쇠퇴하였다. 효종이 죽고 난 뒤 점점 쇠퇴하였다. 맞다고. 효종이 죽고 나서는 이 북벌론이 흐지부지 되었다. 그리고 화이론적 세계관의 한계를 자각했다. 화이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중화사상과도 같은 거야. 중화사상. 한계를 자각했다? 아니죠. 그리고 청을 점벌하여 칠흑을 씻을 것을 주장했다. 그거 그렇지. 명이 아니야. 청이야. 청이 바로 여진족의 후금. 그 청나라인 거야. 우리는 한족의 명나라랑 사대관계를 유지해왔던 거고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농민생활 안정 및 상공업 진흥에 관심이 있었다. 이거는 아니지. 요거는 뭐였어? 요건 실학이었어. 실용적인 학문 실학. 그러면은 땡! 정답은 기역과 디귿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어 얘들아. 안녕.